정오가 지난 박 회장 댁 거실에는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빛은 차갑게 반짝입니다. 서영은 무릎을 굽히고 앉아 깨진 접시 조각을 하나씩 줍습니다. 도자기 파편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낯설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달에만. 역시 시골 출신은 달라. 접시 하나 제대로 못 나르네. 박미란의 목소리는 낮지만 명확합니다. 소파에 앉은 채 다리를 꼬고 있는 그녀의 손톱은 선명한 빨강입니다. 서영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저 조각을 모읍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여보, 그만하세요. 장도윤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그는 거실 한쪽 서재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넥타이를 풀지 않은 채입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지도 서영을 감싸지도 않습니다. 그저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할 뿐입니다. 서영은 마지막 조각까지 쓰레받기에 담습니다. 일어서서 쓰레기통으로 향합니다. 걸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등 뒤에서 박미란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적응을 못해.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 서영은 쓰레받기를 비웁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그녀의 얼굴은 평온합니다. 화도 슬픔도 없습니다. 그저 텅 빈 것처럼 고요합니다. 이혼하세요. 박미란이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A사 크기의 흰 봉투입니다. 서영은 그것을 내려다봅니다.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도윤이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서영은 봉투를 집어듭니다. 뜯지 않고 속을 확인합니다. 이혼 동의서입니다. 빈칸에는 그녀의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도윤의 서명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서영은 도윤을 바라봅니다. 그는 여전히 서재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입니다. 박미란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저항이나 눈물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펜 있습니까? 박미란이 테이블 위 펜을 밀어줍니다. 서영은 그것을 집어듭니다. 망설임 없이 이름을 적습니다. 한 획 한 획이 분명합니다. 떨림이 없습니다. 도장을 찍고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습니다. 박미란에게 건넵니다. 잘 사십시오. 서영은 몸을 돌립니다. 거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합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 집안은 고요합니다. 누구도 그녀를 부르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나섭니다. 11월의 바람이 차갑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멈추지 않습니다. 골목길을 걷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뒤에 박 회장 댁의 대문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립니다. 오래된 휴대폰입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습니다. 서영은 멈춰섭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최서영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합니다. 나이 든 사람의 음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영진그룹 고문 변호사 김정민입니다.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영은 전화를 귀에 댄 채 멈춰 있습니다. 영진그룹.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청담동 본사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서영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입니다. 그녀는 작게 웃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이 움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을 향합니다. 청담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뜨니다. 서영은 그것을 쓸어 넘기지 않습니다. 그저 앞을 봅니다. 저 멀리 빌딩 숲이 보입니다. 그곳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전화를 받았는지, 접시가 깨지는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담동 영진그룹 본사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32층 건물 전체가 햇빛을 반사합니다. 서영은 로비에 들어섭니다. 대리석 바닥이 발소리를 삼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녀를 확인하고 방문증을 건넵니다. 27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문이 닫힙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귀가 먹먹해집니다. 그녀는 유리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낡은 코트, 정리되지 않은 머리. 이곳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27층 문이 열립니다. 복도는 깁니다. 양옆으로 회의실들이 보입니다. 끝에 응접실이 있습니다. 문패에 회장실이라 적혀 있습니다. 서영은 노크합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자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한쪽 벽면이 통유리입니다.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입니다. 책상 앞에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70대로 보입니다. 회색 양복, 각진 턱선. 영진그룹 회장 최한림입니다. 앉으시지요. 서영은 소파에 앉습니다. 최한림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오래 바라봅니다. 서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닮았습니다. 많이. 최한림의 목소리는 낮습니다. 감정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 아버지요. 최서준. 내 동생이었습니다. 서영의 표정이 굳습니다. 최서준. 15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그 사람. 기억이 희미합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다만 그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만 선명합니다.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준이 당신을 떠났지요. 어머니와 함께. 하지만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한림이 서류 한 장을 건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서영의 이름 위에 최서준의 이름이 있습니다. 부자관계가 명확합니다. 3년 전부터 당신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동원했지요. 하지만 결혼 후 이름을 바꾸는 바람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찾으셨습니까? 당신은 영진그룹의 상속자입니다. 유일한. 서영은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접시를 줍던 사람이 상속자라니. 저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혈통이 정합니다. 당신은 최가의 피를 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최한림이 일어섭니다. 창가로 향합니다. 서울을 내려다봅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조카들은 무능합니다. 이 회사를 지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경영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시간을 주겠습니다. 1년. 그 안에 전무직을 맡고 회사를 익히십시오. 서영은 손을 꽉 쥡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박 회장 댁도 도윤도 조건이 있습니다. 최한림이 돌아봅니다. 말하시지요. 저는 원칙대로 일하겠습니다. 불법도 뒷거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회장님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최한림이 웃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입니다. 좋습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이 회사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영진그룹 법무팀에 출근합니다. 23층입니다. 팀장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40대 남자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입니다. 전무님, 이쪽입니다. 전무실은 모퉁이에 있습니다. 유리로 된 독립 공간입니다. 서영은 책상에 앉습니다. 서류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계약서, 소송 자료, 컴플라이언스 보고서, 오전 회의가 있습니다. 로펌 선정권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5명이 앉아 있습니다. 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스크린에는 3개 로펌 이름이 떠 있습니다. 한별 정도 세진. 한별이 가장 저렴합니다. 시간당 비용이 30만 원 낮습니다. 팀원 하나가 설명합니다. 서영은 자료를 넘깁니다. 한별의 최근 3년 소송 승률은 78%입니다. 정도는 89%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높습니다. 서영은 자료를 덮습니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팀장이 반대합니다. 전무님, 예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별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승률이 11% 차이입니다. 한 건이라도 지면 손해가 몇 억입니까? 하지만 비용은 단기 변수입니다. 평판은 장기 자산입니다. 정도로 진행하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팀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영은 전무실로 돌아옵니다. 창밖을 봅니다. 저 아래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이곳이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 회장 댁보다 편합니다. 여기서는 규칙이 명확합니다. 실력으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합니다. 저녁, 최한림이 서영을 부릅니다. 회장실입니다. 그는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로펌 건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했습니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최한림이 서류를 덮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 회사에는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카들, 이사들. 당신이 실수하기를 기다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서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잃을 것도 없습니다. 최한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서영은 회장실을 나옵니다. 복도는 어둡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어제와 다른 사람입니다. 코트는 같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로비로 내려갑니다. 밖으로 나섭니다. 밤바람이 차갑습니다. 서영은 걷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역을 향합니다. 내일도 이곳에 올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원칙을 지키며 철의 마음으로 11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영진그룹 23층 대회의실에는 15명이 모여 있습니다. 법무팀, 재무팀, 그리고 외부 로펌 관계자들입니다. 서영은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 앞에 펜과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팀장이 스크린을 켭니다. 화면에 한별법률사무소 최종 제안이라는 제목이 뜹니다. 문이 열립니다. 3명이 들어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과 여자 하나입니다. 서영은 그들을 봅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맨 앞에 남자, 장도윤입니다. 그는 서영을 보고 얼굴이 굳습니다. 뒤따르던 두 사람도 멈칫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팀장이 눈치를 챕니다. 전무님 아시는 분이십니까? 서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처음 봅니다. 계속하십시오. 도윤이 자리에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노트북을 여는 동작이 어색합니다. 그는 서영을 보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시선이 자꾸 그녀에게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별법률사무소 변호사 장도윤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그는 물을 마십니다. PT를 시작합니다. 화면에 계약 조건들이 나타납니다. 비용, 인력 배치, 업무 범위. 서영은 듣습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어갑니다. 5분, 10분.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됩니다. 그는 서영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자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서영이 펜을 듭니다. 서류를 넘깁니다. 7페이지 이해상충 방지 조항입니다. 도윤이 자료를 찾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귀법인은 현재 대한화학과 자문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대한화학은 영진그룹의 경쟁사입니다. 이해상충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도윤이 당황합니다. 뒤에 앉은 여자 변호사가 속삭입니다. 그는 자료를 다시 봅니다. 정보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 간 정보 공유를 막습니다. 시스템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지난 2년간 이해상충 사례가 3건 보고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입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긴장됩니다. 도윤이 입술을 깨뭅니다. 서영은 계속합니다. 12페이지 비용 산정 기준입니다. 시간당 비용에 부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부대 비용은 자료조사, 출장비 등입니다. 등은 무엇입니까? 항목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도윤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옆에 남자 변호사가 끼어듭니다. 전무님, 업계 관행상 이 정도는 일반적입니다. 서영이 그를 봅니다. 차갑습니다. 영진그룹은 관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원칙을 따릅니다. 명시하십시오. 남자 변호사가 입을 다뭅니다. 서영은 다시 서류를 넘깁니다. 18페이지 윤리조항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객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문구가 애매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익이 무엇입니까? 단기 수익입니까? 장기 평판입니까? 법적 승리입니까? 윤리적 정당성입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원칙은 원칙이 아닙니다. 다시 작성하십시오. 도윤이 서영을 똑바로 봅니다.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전무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 업무입니다. 저희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허술한 제안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목요일로 하십시오. 금요일은 다른 로펌 PT가 있습니다. 도윤이 일어섭니다. 두 동료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들은 자료를 정리합니다. 서영은 앉아 있습니다. 시선을 노트북에 고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윤 일행이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이 숨을 내쉽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전무님, 좀 심하셨던 것 아닙니까? 심했습니까? 네. 한별은 큰 로펌입니다. 관계를 고려하면 관계는 실력 위에 세워집니다. 실력 없는 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서류를 챙깁니다. 회의실을 나갑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춥니다. 문이 열립니다. 도윤이 서 있습니다. 둘은 마주 봅니다. 도윤이 먼저 말합니다. 서영아, 장 변호사님, 우리 얘기 좀 하자.
업무 외 대화는 사양합니다. 서영이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층수 버튼을 누릅니다. 도윤이 손을 뻗어 문을 막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았으면 안 왔습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당신 제안서는 통과 못합니다. 왜 이래? 우리 사이는 끝났습니다. 이혼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서영이 도윤의 손을 밀어냅니다. 문이 닫힙니다. 도윤의 얼굴이 사라집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갑니다. 서영은 벽에 기댑니다. 숨을 고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처음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전무실로 돌아옵니다. 문을 닫습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회색입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최한림이 준 것입니다. 젊은 남자가 웃고 있습니다. 최서준,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서영은 사진을 집어듭니다. 오래 봅니다. 원칙대로 살았습니까? 사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서영은 그것을 서랍에 넣습니다. 노트북을 엽니다. 메일을 확인합니다. 팀장에게서 온 메일이 있습니다. 제목 정도 법률사무소 일정 확정. 서영은 메일을 읽습니다. PT는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소는 같은 회의실입니다. 그녀는 메일을 닫습니다. 일정표를 펼칩니다. 목요일에 도윤의 수정 제안서가 옵니다. 금요일에 정도의 PT가 있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서영은 펜을 듭니다. 노트에 씁니다. 원칙. 그 단어를 여러 번 씁니다. 마치 주문처럼. 밖에서 빗소리가 들립니다. 회의실의 겨울이 시작됩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서영의 책상 위에 봉투가 놓입니다. 한별 법률사무소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팀장이 말합니다. 수정 제안서입니다. 서영은 봉투를 뜯습니다. 30페이지 분량입니다. 이해상충 조항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비용 항목도 세분화되었습니다. 윤리 조항도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12페이지를 펼칩니다. 레퍼런스 목록입니다. 최근 3년간 수행한 사건들입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법원 판결문을 검색합니다. 기사를 찾습니다. 1시간 후 그녀는 펜을 놓습니다. 팀장님, 네, 전무님. 한별의 2023년 대한어학 사건 결과를 아십니까? 팀장이 자료를 뒤적입니다. 승소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이었습니다.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중소기업입니다. 이름은 세원기술. 서영은 노트북을 돌립니다. 화면에 기사가 떠 있습니다. 세원기술, 폐소 후 폐업 신명 실직. 한별은 대한어학을 위해 중소기업을 짓밟았습니다. 특허가 세원기술 것이었음에도 하지만 법원이 대한어학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이 정의는 아닙니다. 한별은 절차적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윤리를 팔았습니다. 서영은 제안서를 덮습니다. 기각합니다. 전무님, 다시 생각하십시오. 한별은 큰 로펌입니다. 적으로 돌리면 이미 적입니다. 우리와 가치가 다릅니다. 팀장이 입을 다뭅니다. 서영은 컴퓨터를 엽니다. 메일을 씁니다. 수신자는 한별 법률사무소입니다. 제목 제안 기각 통지. 귀 법인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영진그룹의 윤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합니다. 향후 협력 가능성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송 버튼을 누릅니다. 메일이 날아갑니다. 또 하나 보내겠습니다. 서영은 새 메일을 엽니다.
수신자는 협력사 30곳입니다. 제목거래 로펌 윤리기준 안내. 영진그룹은 협력사가 거래하는 로펌의 윤리성을 중시합니다. 이해상충 관리가 미흡하거나 불공정 소송 이력이 있는 로펌과의 거래는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첨부 파일을 추가합니다. 한별의 세원기술 사건 요약본입니다. 전무님, 이건 너무 업계 관행입니다. 정보 공유입니다. 발송합니다. 팀장이 한숨을 쉽니다.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내일 정도와 PT 준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한별 법률사무소는 혼란에 빠집니다. 협력사 12곳이 전화를 겁니다. 계약 재검토 통보입니다. 대형 의뢰 3건이 취소됩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영진그룹의 권고. 대표 변호사가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20명이 모입니다. 도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최서영 전무가 누군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도윤이 입을 엽니다. 제 전 부인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습니다. 대표가 도윤을 노려봅니다. 자네 때문에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나? 올해 매출 목표가 무너졌네. 대표가 책상을 칩니다. 서류가 흩어집니다. 장 변호사, 자네 책임지게. 사표 쓰게. 도윤이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대표님, 기회는 없네. 당장 나가게. 도윤이 일어섭니다. 비틀거립니다. 회의실을 나갑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자기 자리로 갑니다. 책상을 정리합니다. 사진, 펜, 노트북. 동료들이 그를 봅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30분 후 도윤은 로펌을 나섭니다. 손에 박스를 들고 있습니다. 밤바람이 춥습니다. 금요일 아침 서영은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메일을 확인합니다. 한별 관련 기사가 떠 있습니다. 한별 법률사무소 대형 의뢰 줄취소 구조조정 시작. 그녀는 기사를 닫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오전 10시 정도 법률사무소 PT가 시작됩니다. 3명이 들어옵니다. 50대 남자, 40대 여자, 30대 남자. 모두 날카로운 눈빛입니다. PT는 완벽합니다. 이해상충 조항이 구체적입니다. 비용 산정이 투명합니다. 레퍼런스가 깨끗합니다. 서영은 30분간 듣습니다. 질문합니다. 답변이 명확합니다. 충분합니다. 정도로 결정하겠습니다. 50대 남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계약서를 교환합니다. 서명합니다. 악수합니다. 정도 팀이 나갑니다. 회의실이 비워집니다. 서영은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오후 3시 프런트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무님, 방문객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박미란 씨입니다.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서영은 잠시 멈춥니다. 올려보내십시오. 10분 후 박미란이 전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다릅니다. 긴장해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박미란이 소파에 앉습니다. 서영은 맞은편에 앉습니다. 차를 내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서영 씨, 아니 전무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요? 그동안 함부로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미란이 고개를 숙입니다.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서영은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그럼. 하지만 용서는 못합니다. 박미란이 고개를 듭니다. 왜요? 제가 사과했잖습니까? 사과는 진심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무슨
제가 영진그룹 전무인 게 두려우신 겁니다. 도윤 씨가 해고된 게 두려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신 겁니다. 박미란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나는 진심이었다면 3년 전에 하셨어야 합니다. 접시가 깨졌을 때, 제가 무릎 꿇고 있을 때, 서영이 일어섭니다. 이제 가주십시오.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박미란이 떨립니다. 전무님 제발 도윤이를. 도윤 씨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메일만 안 보냈어도 그 메일은 업무였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서영이 문을 엽니다. 나가십시오. 박미란이 일어섭니다.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흐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서영을 노려봅니다. 후회할 겁니다. 이미 후회는 끝났습니다. 3년 전에 박미란이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서영은 창가로 갑니다. 아래를 봅니다. 박미란이 건물을 나갑니다. 택시를 탑니다. 사라집니다. 서영의 손이 떨립니다. 참았던 감정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원칙입니다. 혼잣말을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합니다. 창밖, 서울은 차갑게 빛납니다. 6개월이 흐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시 옵니다. 서영은 매일 출근합니다. 27층 전무실에서 시작해 29층 부사장실로 옮기고 마침내 30층 부회장실에 앉습니다. 최한림의 바로 아래층입니다. 영진그룹의 법무 체계가 바뀝니다.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협력사 선정 과정이 투명해집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임원들이, 오래된 직원들이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과가 나타납니다. 소송 승률이 올라갑니다. 89%에서 94%로 계약 분쟁이 줄어듭니다. 언론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영진그룹, 투명 경영의 모범, 주가가 오릅니다. 15%, 최한림이 만족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주 그렇게 말합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입니다. 더 말하지 않습니다. 11월 첫째 주 목요일, 영진그룹 본사 1층 로비에 기자들이 모입니다. 10명이 넘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조명이 켜집니다. 오후 2시 최한림이 나타납니다. 그 옆에 서영이 섭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를 뒤로 넘겼습니다. 표정은 차분합니다. 최한림이 단상에 섭니다.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최서영 부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킵니다. 동시에 그녀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기자들이 웅성입니다. 질문이 쏟아집니다. 최 부회장님은 어떻게 영진그룹에 들어오셨습니까? 혈연입니까?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최한림이 손을 듭니다. 조용해집니다. 최 부회장은 제 동생의 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선택한 이유는 아닙니다. 실력과 원칙, 그것이 이유입니다. 서영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심호흡합니다. 말합니다. 저는 6개월 전까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접시를 깨뜨리고 무시당하고 버려졌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합니다. 서영은 계속합니다. 하지만 여기 서게 된 건 출신 때문이 아닙니다. 원칙 때문입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집니다. 서영은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영진그룹은 앞으로도 원칙으로 경영할 것입니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윤리적으로. 그것이 제가 약속드리는 전부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납니다. 서영은 단상을 내려옵니다. 최한림이 그녀를 봅니다.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당신 시대입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무겁습니다. 시대는 가볍지 않습니다. 저녁, 서영은 30층 부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집니다.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편으로 온 것입니다. 발신인은 장도윤입니다. 서영은 편지를 뜯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제 집어듭니다. 천천히 뜯습니다. 편지지는 한 장입니다. 손글씨입니다. 서영에게 미안합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꼭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세상 앞에서 비겁했습니다. 당신은 혼자 일어섰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나는 작은 로펌에 다닙니다.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일합니다. 당신에게 배웠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만은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옳았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도윤. 서영은 편지를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다 흘렸습니다. 6개월 전 혼자 걷던 그 거리에서 그녀는 편지를 접습니다. 서랍에 넣습니다. 잠깁니다. 잘 살기를. 작게 속삭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합니다. 6시 30분입니다. 건물은 텅 비었습니다. 경비원만 인사합니다. 30층에 올라갑니다. 부회장실 문을 엽니다. 불을 켭니다. 컴퓨터를 엽니다. 메일을 확인합니다. 업무가 쌓여 있습니다. 계약 검토건, 소송 전략 회의, 이사회 준비. 하나씩 처리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오전 8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복도의 소리가 들립니다. 인사 소리, 발걸음 소리. 회사가 깨어납니다. 팀장이 노크합니다. 부회장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팀장이 들어옵니다. 태블릿을 펼칩니다. 오늘 일정이 나열됩니다. 회의 사건, 미팅 2건, 보고 3건. 오전 10시 신규 사업부 컴플라이언스 검토입니다. 준비 자료는 이미 메일로 보냈습니다. 잘했습니다. 팀장이 나갑니다. 서영은 다시 화면을 봅니다. 신규 사업 계획서를 읽습니다. 꼼꼼히 읽습니다. 빠진 것이 없는지, 위험한 것이 없는지. 이것이 그녀의 일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 회사를 지키는 것, 사람들을 지키는 것. 정오가 지나갑니다. 점심을 건너뜁니다.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오후 3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창가에 섭니다. 아래로 사람들이 보입니다.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멀지 않습니다. 서영은 그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으로 그녀는 이곳에 섭니다. 30층, 유리와 철의 세계. 차갑지만 단단합니다. 외롭지만 자유롭습니다. 승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매일 원칙을 지키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서영은 돌아섭니다. 책상으로 갑니다.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 갑니다. 빛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부회장실을 밝힙니다. 서영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빛의 증거입니다. 그녀는 빛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경계 위에서 다음 걸음을 준비합니다. 끝은 없습니다. 다만 시작들이 있을 뿐입니다. 밤이 옵니다. 서울은 다시 불을 밝힙니다. 서영은 여전히 일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입니다. 접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들리는 것은 키보드 소리, 전화벨 소리, 자신의 심장 소리입니다. 최서영은 살아 있습니다. 온전히 당당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